우리 안에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 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을 뿐이죠. 우리 안에는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무한 성취의 힘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걸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주어진 조건, 현재의 내 수준, 현재의 내 패턴을 이것이 진짜 나다라고 우리는 좁혀진 경계를 갖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 경계를 넓힐 수만 있다면 알아차림을 통해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무한한 그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 그 힘이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그럼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내담자 안에 변화할 수 있는 그 힘은 내담자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에 대한 전제를 가질 수가 있겠죠. 내 자신에 대해 적용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한번 보죠. 그걸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이 가진 힘과 행위 능력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혼자 시장 보기, 집에 혼자 있기, 감정 접촉하기, 감정 표현하기, 상대의 부정한 요구 거절하기, 칭찬 수용하기 등이 내적인 힘이다. 이게 뭐 힘든가요? 힘든가요? 아니요. 그런데 힘든 사람이 있죠. 심리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중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차단시켜 놓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의존성이 강해가지고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한다면 혼자서 시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혼자 있으면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 존재할 수 있죠.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가 흔히 그거 별거 아니잖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하는 것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이러한 내 내적인 힘을 활용한 그러한 경계를 넓히는 것들을 못할 때 우리 삶에 좁혀진 경계를 갖게 만든다. 좁혀진 경계는 결국은 뭐냐면 내 안에 내적인 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 속박되어서 살아가는 삶, 누군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삶, 누군가의 통제 속에서 살아가는 삶, 그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심리적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우울증은 뭘까요? 우울증뿐 아니고 모든 심리 장애는 결국은 뭘까요? 자신의 내적인 힘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내적인 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현재 상태, 현재 어떤 문제, 거기에만 초점이 가 있는 상태. 그럼 그러한 심리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담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벗어나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러면 그걸 상담사가 그걸 없는 걸 하나 가져가 해서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상담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변화를 일구는 그러한 힘은 누가 갖고 있다? 내담자가 갖고 있다. 그 내적인 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해주는 사람이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내부의 그런 힘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 타인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의존하게 되지만 그러한 의존이 우리 주변에는 반드시 착한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속박되고 통제당합니다. 그 사람에게 사기당하거나 이용당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타인에게 지배당하기 쉬운 것이 자신의 내적인 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현재의 문제에만, 현재의 상태에만 초점이 가가지고 그것이 자기인 줄 알고 있다면 거기에 치고 들어올 수 있는 빈틈이 너무나 많다. 그렇게 될 때
그건 자기 상실 상태거든. 자기 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기가 제일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쁜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을 이용할 수도 있다. 지배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적인 힘을 알아차린다면 자기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내적인 힘을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자기 상실이 아닌 자기 회복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자기 회복이라는 것은 자기로서 살아가는 것이거든. 우리는 자기로서 살아갈 때 가장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우리는 어떨 때 불안한가요? 거짓말할 때 불안하지 않나요? 거짓말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사례로 가지고 한번 봅시다. 내적인 힘에 대한 알아차림. 저번에도 이건 한번 이야기했던 사례예요. 어릴 때 강아지에게 물린 경험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근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조그만한 강아지만 봐도 뭔가 몸이 굳어지고 겁이 나고 막 그런 공황 비슷한 것까지 온다 이 말이에요. 뭐를 못 알아차리고 있죠? 성인이 된 이후에 지금 현재에서 자기 내적인 힘에 대한 알아차림이 없고 어디에 대한 알아차림만 있나요 지금? 과거의 그런 트라우마 경험에 대한 알아차림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기억에 대한 알아차림만. 그렇다면 무기력한 자기는 뭘까요? 과거 경험이죠. 이 과거 경험에서 벗어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이 자기 내부적인 힘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알아차림을 가져버린다면 나는 이미 키가 이만큼 크고 내가 힘이 이만큼 있고 강아지가 이렇게 움직일 때 내가 이만큼 해서 강아지를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내가 강아지를 이길 수 있다라는 알아차림이 들어버린다면 강아지에 대한 두려움은 공포는 사라져버리죠. 우리는 그 알아차림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자기의 내부적인 힘을 알아차림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트라우마 기억에 대한 알아차림을 가지고 회상, 재현을 시켜버리니까 현재에서 그 강아지가 두려웠을 뿐인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렇게 되면. 자, 어떤 주부가 남편에게 반복적인 무시, 멸시, 이런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인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뭔가 왜소해지고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아주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자, 이때 현재 이 상을 본다면 이건 남편의 어떤 강압, 무시, 일방적인 것에 여성이 지금 눌려있는 상태죠. 자, 이걸 만든 건 뭘까요? 여성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이 여성이 성장 과정에서 부모에게 혼이 나고 무시당하고 매번 그렇게 혼났다. 거기에 대꾸도 하지 못하고 만약에 반항했다가는 그냥 혼이 나고 더 강한 처벌을 받았으니까. 그러한 자신의 그 좁혀져 있는 아주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일부분의 과거의 그 자기 자신하고만 알아차림을 갖고 있는 거고 현재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자기 자신에 대한. 현재 내가 남편이 이렇게 무시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반박을 해야 되고 어떻게 싸워야 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뭐가 없나요? 자기 내부에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조선시대도 아니고 왜 그렇게 사는데? 자기 할 말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왜 못했을까요? 과거의 그 기억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자기의 내적인 힘에 대한 알아차림을 갖게 해준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상담 과정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여성에게 남편의 비내의자 기법을 쓸 수도 있고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여성에게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편에게 과함을 지르고 필요하다면 욕도 하게 만들고
안에 감정을 다 분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본인은 누구인지를 먼저 알게 만드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결혼은 무엇인지, 부부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여성은 과거의 성장 과정의 부정적 경험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자기 자신과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정의를 전혀 할 수 없는 그러한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거죠. 자신의 내부에 뭘 못 알아차리기 때문에, 내적인 힘을 못 알아차리기 때문에 거기에 무방비 상태로 있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남편에 대한 정의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가정은 무엇이며, 가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인지, 거기에 대한 정의를 해줘야 된다. 그 정의를 할 수 있을 때, 이 여성은 이제 자기 회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신의 가치관을 갖게 되면, 자신의 철학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왜 살아가는가? 철학 아닌가요? 우리는 왜 살아가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이전에는 자기 내부에 그런 힘이 없었기 때문에 힘을 쓸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 남편의 무시나 억압이나 강압에 그냥 끌려가는 그냥 수동적인 삶을, 자기가 없는 삶을 계속 살아왔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우리는 내적인 힘에 대한 알아차림을 갖는다면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이런 문제들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많은 부부가, 많은 연인들이 일방적인 그런 관계에서 계속 지속돼 갈까요?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내적인 이 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그걸 활용하는 것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두려움이에요. 그건 전혀 안 해본 것이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전문적인 상담과 코칭을 받아서라도 자기 회복을 해야 된다. 자기 성실 아닌가요, 그거?